시작합니다. 자, 여기 이 10월 모의고사는 20번 때도 그렇게 사부작 갈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신경 쓰셔서 보셔야 됩니다. 볼게요. 자, 보자. To be mathematically literate 여기서부터 먼저 볼까? 20번의 내용인데요. What mathematical teaching method should include니까 여기는 그냥 그대로 보는 거야. 무엇을 수학 교습 방법이, 그러니까 수학을 가르치는 여기 부분이 의문사고요. 그리고 여기가 주어겠죠. 여기까지가 주어고 should include가 동사. 쟤는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수학을 가르치는 방법, 수학 교수 방법, 교습 방법이 포함해야 하는가 라고 할 때 그 답으로 뭐야? Decision making process through critical thinking이니까 비판적 사고력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을 수학 교습 과정이 포함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될까요? 한번 보자. To be mathematically literate means to be able to think critically about societal issues on which mathematics has bearing so as to make informed decisions about how to solve these problems. 이렇게 되죠. 문장 하나인데 눈 떠주시고 자, 투부정사 이 부분이 명사적 용법으로 와서요. 주어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어가 돼서요. 수학적으로 문해력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그 글을 써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동사죠. 뭘 의미합니까? To be able to think. 여기까지를 일단 목적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critically까지 같이 볼게요. 근데 about social 여기까지 같이 봐야 돼. 여기 실의 한 덩어리야. 목적어로 여기까지. 그래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뭘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학적으로 문해력이 있다라는 것은 되실까요? 자, 그런데 보시면 이제 관계대명사가 연결되는 거야. 그 문제 봐봐. societal issues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부사가 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수학이 주어 has 가져요. 뭘요? bearing 외웠다. 뭐를 외웠어? 영향력을. 그래서 수학이 그 문제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되실까요? 근데 봐봐. so as to는 우리 했던 거야. 뭐뭐 하기 위해서. 같은 말 누구요? 그렇죠. in order to. 또 있어요? as to는 나와 있어요. 그냥 to도 기억하시고 뭐 하기 위해서냐면 봐봐. make informed decisions니까 make decision이 뭐죠? 의사결정하다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으로 이렇게 끊어지는데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실까요? 여기 내부로 들어가면 make가 동사고 informed decisions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인데 무엇에 대한 여기 부분이 about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그럼 부사가 되겠죠. 뭐뭇에 대해서인데 how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방법 또는 어떻게 뭐뭐 해야 할지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던 거죠. 3과에서도 했던 거죠. 아니야? 나만 기억나? 여러분들 기억나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되실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수학이 영향력을 가지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문해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실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그려져?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문제가 수학이나 이런 거랑 관련이 되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수학적으로 문해력이 있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뉴스 봤어? KT 그 금천구하고 강서구 쪽에 KT 사용자들이 소액 결제가 그 원래 설정이 바뀌어가지고 막 다 털렸다고 하잖아요. 그게 유령 기지국을 만든 거라면서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이거야. 이게 사회적 문제죠. 근데 여기에 수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보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수학적,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유령기지국은 뭐 이렇게 막 CDMA가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되실까요? 가볼게요. Dealing with such complex problems through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mirroring real-world problems require innovative way of planning and organizing mathematical teaching method. 되게 길게 빠졌어. 이것도 한 문장이에요. 그쵸? 그런데 보시면 봐봐. Dealing with such complex problems through interdisciplinary approach. 여기는 지금 주어가 있어 없어? 주어 동사가 없죠. 뭡니까? 분사 구문입니다. 뭐뭐뭐 하면서 이렇게 분사 구문은 해석이 어려우면 뭐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라고 했죠? 자, 근데 deal with는 뜻이 뭡니까? 다루다, 처리하다가 deal with였죠. 같은 말. 삼가에서도 했는데. 삼가에서 나오는 누구였죠? 한 글자 전에 두 글자가 있었어요. 안 나와. 어떻게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학습을 해야 되나? 아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cope with. 한 글자. 한 단어. 한 글자란다. 한 단어짜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알 것 같아요. 다른가?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는 합숙해야겠다. 핸들. 다루다, 처리하다죠? 한 번 더 적을게요. 자. 들으니까 다루다, 처리하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래서 부사절로 바꿔서 보시면 부사절로 굳이 바꿔서 보시자면 얘는 when 또는 접속사 as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주어를 일반적인 우리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리 다룰 때 이렇게 해서 when we will deal with 블라블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지금 주격관계대명사랑 비동사 있는 형태처럼 해가지고 보시면 we 다음에 when하고 as는 똑같아. we are dealing 이렇게 dealing with 이렇게 또 가셔도 됩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니까 알아두실게요.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변형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보시자면 이제 분사구문 내에서 보시자면 자 처리할 때 여기 부분이 이제 내부에서는 동사죠. 그쵸? 뭘 처리할 때야? 그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처리할 때 뭘 통해서 through interdisciplinary approaches니까 disciplinary는 뭡니까? 범교과적인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친 접근법을 통해서 복잡한 문제들을 다룰 때 되실까요? 그러니까 봐봐 아까 유령기지국 그런 거 같은 것도 분명히 수학이 들어가죠. 근데 거긴 법률도 들어가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그런 걸 다룰 때 여기까지 되셨고 여기는 그럼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지금 유령기지국을 해결할 때 보면 봐봐 이게 수학적으로 그 전파가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되죠. 근데 거기엔 또 뭐도 들어가?
과학도 들어갈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법률 문제잖아. 왜냐면 이거를 누가 책임질 건지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찾아야 되죠. 그 사용자들이 책임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사용자들은 피해자인데. 그러면 이게 근데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 선례가 없으니까 법률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지금,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환불해 줘야 되나, 뭐 환불하는 과정에서 경제와 관련돼서 경제 금융기관하고도 또 관련되죠.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하고 관련된 경제학이라던가 또 그다음에 뭐 법률이라던가 이런 거 다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범위가 다 들어가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실까요? 자, 그럼 보자. 그런 문제를, 그래서 복잡한 문제라고 하는 거야. 여러 가지 분야가 다 합쳐져서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서 mirroring real world problems니까 여기 부분이 지금 주어입니다. 주절의 주어예요. 그래서 여기가 주어인데 뭐야? 실제 현실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은, 내부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 mirror가 동사로 쓰여서 반영하다고요. real world problem이 목적어가 돼서 실제 현실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은 될까? 뭐 필요로 합니다. 여기가 동사죠. 뭘요? Innovative ways of planning and organizing mathematical teaching method.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데 잘라보시면 여기서 한번 잘라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야? 현실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은 혁신적인 방식을 필요로 합니다죠. 근데 무엇의 혁신적인 방식이냐면 계획하고 조직하는 혁신적인 방식인데 뭘? 여기서 보시면 plan이 동사죠. 그 다음에 organize, 조직하다, 얘도 동사예요. 그러면 둘 다의 목적어는 얘입니다. 되실까요? 그래서 수학적인 교습 방법을 계획하고 수학적인 교습 방법을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방식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쵸? 그냥 수학을 그냥 숫자로 된 그걸로만 푸는 게 아니라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그걸 가르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되실까요? 이제 머릿속에 그려져 어떤 상황인지? 그럼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도 돼요? 서원이 넘어가도 되니? 눈이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는데? 빨리 할게요. 말은 이렇게 했어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자. Navigating our world means being able to quantify, measures, estimate, classify, compare. 그 다음 find patterns, conjecture, justify, prove, and generalize within critical thinking and when using critical thinking. 이렇게 되네요. 아이고. 자, 그럼 보실게요. 봐봐. 현실 세계를 탐험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쵸? 동명사 주어. 그래서 의미합니다. 얘가 동사고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being able to. 자, 얘가 의미하는 게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이게 목적어. 이거 다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 being able to에 봐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붙은 게 지금 뭐야? 1번 quantify, 수량화하고 2번 measure, 측정하고 3번 estimate, 추산하고 4번 classify, 분류하고 compare, 비교하고 그 다음에 뭐야? 패턴을 찾고 그 다음에 유추하고 7이죠. 와. 그 다음에 정당화하고 그래서 근거를 찾고 라는 뜻입니다. 정당화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지금 아니 여기 붙는 거라고. be able to 뒤에 붙는 거라고. to 뒤에 붙는 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prove 증명하고 그리고 뭡니까? 일반화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실 세계를 탐험하는 거, 현실 세계를 경험한다는 것은 수량화하고, 측정하고, 추산하고, 분류하고, 비교하고, 패턴을 찾고, 유추하고, 근거를 찾고, 증명하고, 일반화한다는 것,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뭐 내에서 보시면 within critical thinking and when using critical thinking이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인데요. 여기 앞에 거는 부사구고 뒤에는 부사절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 부사절 내에서 뭐야? When we are 이렇게 되는 거여서 우리가 뭐 크리티컬 비판적인 사고력을 사용할 때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력 내에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를 묶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좀 보자. 여기 and가 보이시죠? 요 and가 연결하는 게 within critical thinking하고 이렇게 하나 하고 그리고 when we using critical thinking 여기를 연결하는 거예요. 되실까요?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을 예쁘게 하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말로 해석을 예쁘게 하자면 현실 세계를 경험한다는 것은 비판적인 사고력 내에서 비판적인 사고력을 사용할 때 사용하면서 정량화하고 측정하고 추산하고 분류하고 비교하고 패턴을 찾고 유추하고 정당화하고 증명하고 일반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 내에서? 비판적인 사고력 내에서 비판적인 사고력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될까요? 되시겠어요? 그냥 아무거나 대충 이런 거가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력을 통해서 그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비판적인 사고력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되실까요? 제가 한 줄을 잠시 밀려서 그러면 밀리기 근데 별로 없는데 여기서 숫자밖에 없었어요. 저도 제가 생기고 되실까요? 네.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보자. Therefore, 따라서 보십시다. Making decision even qualitatively is not possible without using mathematics and critical thinking. 이 문장은 좀 짧아서 기쁘네요. 따라서 다음에 보시면 making decisions,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여기가 주어예요. 자, 요거는 삽입이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is not, 여기가 동사, 그 다음에 possibly 보어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삽입절 보시면 qualitatively니까 뭡니까? 질적으로도, 심지어 질적으로도, 그러니까 아까는 수학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니까 양적으로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심지어 질적으로도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뭐가 없다면 without using mathematics and critical thinking이니까 여기 부분은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수학과 비판적 사고력을 사용하는 것이 없다면, 사용하지 않는다면 질적으로도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죠. 되실까요? 주무시면 안 되고 껐다껐다 간다. 자, 근데 without은 뭐뭐 없이라고 하지만 이게 뭐뭇이 없다면 그래서 가정법에서 쓰이는 거 but for나 if, wanna for 같은 거 있죠. 그런 뜻으로 쓰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뭇이 없다면으로 해석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법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뭐뭇이 없다면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치사 뒤에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그렇게 되고 네이버로 보자면 use가 동사, mathematics and critical thinking 전체가 use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되실까요? 그 다음 보자. thus. 그래서 봐봐. 그러니까 수학과 비판적 사고력이 없으면 의사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teaching mathematics니까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여기가 주어 should be done. 그러니까 should be 여기까지가 동사 이어야 되는데 done 여기가 보어입니다. 행해져야 됩니다 라는 얘기죠. 수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행해져야 되는데요. 어떤 상태에서 in interaction with critical thinking along with decision making process니까 여기 부분은 다 부사인데요. 행해져야 하는데 어떻게 행해져야 되냐면
Interaction with critical thinking 여기서 한번 잘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야? 비판적인 사고력과의 상호작용 넘어간다. 자, 비판적인 사고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뭘 따라? 의사결정을 따라가면서 되실까요? 의사결정 과정을 따라가면서 비판적인 사고력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행해져야 됩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를 실제로 복잡한 문제를 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과정을 따라가면서 그때 수학이 뭐 비판적 사고력을 가지면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식으로 수학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얘기죠. 되실까요? 되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뭐야. 아, 왜 이래? 잠시만요. 정신 차리고 네. 허벅다리를 안쪽을 여러분 이거 써봤어? 허벅다리 안쪽을 이렇게 손톱을 조금 잡고 꼬집으세요. 살짝 아주 조금. 그러면 아니야 그 순간 깨. 그래서 계속 꼬집고 있어야 돼. 저는 필요할 때까지 열어봤는데. 아 핀을 낼 필요도 없고 그냥 계속 꼬집어. 꼬집고 놨다 또 꼬집고 놨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 꼬집는 순간에만 깹니다. 그러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없어요. 아니야. 꼬집는 순간에는 잠이 깨. 근데 안쪽에 여기 살 연한 데 있죠. 거길 꼬집는 거야. 여기 이런 데 말고 안쪽에 여기 연한 데 이렇게 꼬집는 거예요. 근데 꼬집는 순간에만 깨. 그래서 계속 꼬집어야 돼. 그러면 어쨌든 깨긴 합니다. 깨세요. 꼬집어. 어쩔 수 없다. 가자. 나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어. 고등학생은 잠이 부족해서 계속 졸려요.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they can be developed into the mathematical context so that there is no excuse to not explicitly support students to develop them.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 they는요, 그들은 이게 뭔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그들이 뭐냐면 뭐야? 뭔 것 같아? 이게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력과 그 다음에 약간 거기 앞에 나오진 않았지만 의사결정 능력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ecision making, DM으로 적어볼게요. 이거 critical thinking. 이게 의미하는 거 쓰시는 거. they가 의미하는 건 critical thinking하고 그 다음 뭐냐면 decision making ability가 되겠죠. 그래서 decision make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 의사결정 능력과 비판적인 사고력은 집중할게요. 뭡니까? can be 되어질 수 있다.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고 발달되어질 수 있다. 여기가 보호가 되겠습니다. 되실까요? 자, into the mathematical context니까 여기는 부사예요. 그래서 뭡니까? 수학적인 흐름 속에서 발달되어질 수 있다. 이 뜻이죠. 수학이 짱이란 얘기네. 자, 근데 잠깐 볼게요. So that there is no 이렇게 됐는데 so that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잠깐 적고 가겠습니다. so that은. 자, so that은 우리가 어떻게 배웠지? 얘가 우리가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서 목적으로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도 열심히 배웠죠. 그런데 얘가 아주 배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뭐뭐 하다 라고 해서 so that이 와서 결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결과로 쓰였어요. 그럼 선생님이 어떤 때는 목적이고 어떤 때는 결과면 어떻게 구별해요? 문맥을 보시고 문맥을 보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봐봐. 창의력이 자꾸.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결정 능력은 개발되어질 수 있습니다. 수학적인 흐름 속에서. 그래서 그 결과. 되실까요? 그래서 그 결과. 넘어가시고. 그러면 여기 연결되니까 there is 여기 부분이
동사. No excuse니까 주어. 그래서 우리말로 치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변명거리가 없다란 뜻입니다. 뭐 하는데 변명거리가 없다란 뜻이야? 자, to not explicitly support 여기 부분이 이렇게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조 용법이에요. 원래는 여러분 이거 to not이 아니라 not to라고 써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거 to not으로 쓰고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explicitly니까 명시적으로 라고 해서 지금 support를 꾸며주기 위한 겁니다. 이 to랑 연결되는 건 얘죠? support. 얘가 동사. 그리고 student가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가 목적보호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학생들이 자, 요 댐이 저기 데이랑 같은 거야. 보이시죠? 자꾸 창의적이래.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명시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데 대한 핑곗거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되실까요? 자, 최대한 직역을 해서 문장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문장 구조가 보여요. 눈을 꼬집어! 한 손으로 놓지 말고 꼬집으셔야겠어. 계속 주무셔. 어떡해. 자, 되실까요? 요렇게 되시면 지금 이건 20번이 된 겁니다. 될까요? 요 잼이 뭐야? 비판적 사고력과 그 다음 뭡니까? 의사결정 능력이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21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 그냥 원래 있는 거야. 시험지에 있던 거라서 그럼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넘어갑니다. 21번. 자, 21번 보겠습니다. 21번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우리가 늦게 시작했으니까. 자, 왜냐면 22번이 극강이야. 22번 진짜 너무 22번이 극강이어서 21번까지 하시고 쉬었다가 깔끔한 머리로 22번을 해볼게요. 길이는 별로 안 긴데 빡세요? 사람 잡아. 와, 넘어가시죠. 자, 가보자. Our virtue 하면 virtue 우리의 미덕이죠. 얘들아, 미덕하고 반대말이 뭐야? 악습, 악덕이죠. 영어로 뭐예요? 넌 알아야지. 가르쳐줬는데. 자, 얘가 미덕이죠? 악덕. 바이스. 악덕 또는 악습을 얘기합니다. 알아두실게요. 네. 되게 신기하잖아? 바이스 프레지던트 하면 부통령인데요. 왜 바이스는 악덕일까요? 그럼 부통령이 악덕하다 이렇게 외워버려. 알겠어? 맞아, 좀 외워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우리의 미덕이 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Not impulsive and instant, but stable and habitual이니까 충동적이고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안정적이고 습관적인 것이 우리의 미덕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한순간에만 충동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한순간에만 순간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성장치가 미덕을 갖추려면 뭐야? 안정적이고 언제나 그런 상황에서도 안정적이고 언제나 그런 것, 습관적인 것처럼 그러한 인성 좋은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비로소 미덕이다. 이 얘기야. 되실까요? 내용은 이게 초점이에요. 여기를 맞추고 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가보자. 저 혹시 일어나도 되나요? 일어서서 할 때. 키 큰 책상을 좀 갖다 놔야 되나? 가보자. 이제 볼게요. 이제 그 얘기를 생각하시면서 이거 이해하세요. Imagine that you. 근데 나도 고등학생 겪어봤는데 정말 졸리잖아? 그러면 서서도 이렇게 무릎 꺾어가면서 졸아요. 진짜 정말 슬픈 일이야. 큰일이다. 자, 보자. Imagine that your usually stingy friend delights in buying you a Christmas present after taking a generosity booster. How would you
feel 이렇게 되죠. 아유 상상하기 싫은데. 자 상상해봐. 여기가 동사죠. 상상하는 내용이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입니다. 목적어. 이렇게 상상해봐 라고 잘랐고, 그럼 봐봐. 뭐야? You are usually stingy friends가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너의 일반적으로는 아주 인색한 친구. stingy, 스크루지, 여러분 스크루지 알죠?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온 스크루지. 네. 정없는 아저씨. 그거 우리 말로 뭐라고 했지? 수전노, 구두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스팅지가 구두쇠 또는 뭐야? 수전노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아끼는 인색한 이런 뜻이겠죠? 당신의 일반적으로는 자 여기 부사로 쓰인 거는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 꾸미고 당신의 일반적으로 뭐야? 수전노인 친구가 기뻐합니다. 동사예요. 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in ing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지? 뭐가 함으로써 나왔다요. 어떻게 함에 따라 나왔다. 큰일 났고. 아닌가? 뭐뭐 있어? 근데 함이 들어갔어요. 함은 맞아. 뭐뭐 걸었어? 뭐뭐 할까? 야, 너가 했던 거, 너가 했던 거 다, 그 두 개 다 말하면 어떡해. 아니라니까. 기억이 안 나. 이분들 큰일 났다. 함으로써? 아니라니까. 뭐뭐 함에 있어서. 뭐가 다른 거지? 함에 따라 함이 뭐가 달라요? 뭘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뭐뭐 함으로써는 그 행위가 수단이 돼서 그걸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는 뜻이고 이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하다라는 거고 함에 따라랑 뭐가 달라요? 함에 따라는 그걸 하고 그 함에 따라서 뭔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이거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뜻이고 이분 야 국어 선생님 아깝다. 무조건 아깝다. 인제 아깝잖아요. 와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국어 선생님 슬퍼. 슬프시겠다. 이리 와봐. 가보자. 잠깐. 함에 따라? 아니라고요. 그걸 함에 따라 뭔가 비례적으로 뭔 일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산 위로 가을이 옴에 따라 날씨가 추워졌다. 해서 비례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함에 따라. 함으로써는 수단이야. 이걸 함으로써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야. 다르죠? 이제 구별돼? 까비 계속 아깝다 까비. 자 그럼 봐봐. 결국 여기까지 못 갔네. 그럼 봐봐. 당신의 일반적으로 수전노인 친구는 기뻐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하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먼저 부사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하는 데 있어서인데 이 내부로 들어가면 또 이거 뭐야? 자 여기가 동사야. 사조. 그런데 당신에게 간접 목적어 뭘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여기가 직접 목적어. 그래서 당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줌에 있어서 당신의 일반적으로 수전노인 친구가 기뻐한다 라고 상상해 보라는 거죠? 될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러겠어? 이 수전노인 친구가 그러겠어? 기뻐하겠어? 근데 왜 그러냐면 after 뒤에 보이십니까? after 다음에 보면 이 수전노인 친구가 남잔지 여잔지 모르니까 he or she 라고 하고 is taking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he or she is taking 이렇게 연결되셔도 되고 아예 바꿔서 after he or she 그 다음에 takes 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takes a generosity booster니까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부분이 어떻든 takes로 해서 얘를 동사로 볼게요. 동사로 가시고 a generosity booster니까 여기가 목적어. 그래서 뭐야? 관대함 촉진제를 먹은 후에 란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generosity가 관대함이니까 뭔가 성격적으로 너그러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돈을 이렇게 퍽퍽 주는 거야. 팁을 이렇게 내가 호텔 갔어. 근데 그 웨이터한테 팁을 많이 줘. 그러면 she's so generous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관대함은 돈을 이렇게 좀 넉넉하게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넉넉하게 쓰는 그 관대함 촉진제를 먹은 후에 당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는 데 있어서 이 수전노 친구가 기뻐한다고 생각해봐. 됐어요? 그러면 how do you feel? 너는 어떻게 느낄래?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부사가 되고 의문사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왜 would를 썼어? 이 일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would야. 기뻐하는 게 친구가 기뻐. 친구가 기뻐하는 거야. 걔가 돈 안 쓰는 애인데 갑자기 너한테 선물 사주고 너한테 선물 사주고 기뻐한다면 어떻게 느낄 것 같아? 라는 얘기야. 근데 걔가 기뻐하는 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가 나온 거야. 관대함 촉진제. 그러니까 돈을 넉넉하게 쓰는 이 부스터를 먹고 나서. 그런 이야기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다 먹이고 다니겠지. 자, 그러니까 그거를 먹고 나서 선물 사주고 기뻐한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얘의 진심이 아니야. 이 수전노 친구의 진심이 아니야.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너는 어떻게 느낄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것 같은데. 진심이든 아니든 제 통장에 꽂히는 돈은 진짜니까. 괜찮다. 가보자. 그래서 할게. 자, 그럼 보자. 봅시다. Undoubtedly, there is something praiseworthy about the action. 자, 그럼 봐봐. 지금 소희가 말한 의견이 그대로 들어간 거죠. 의심할 바 없이. 여기까지 부사죠. 의심할 바 없이 there is, 있어요. 동사죠. something praiseworthy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주어입니다. 칭찬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죠. 뭐에 의해서? about the action이니까 그 행동에 있어서는 여기까지가 부사입니다. 되실까요? 그 행동에 있어서는 칭찬할 만한 뭔가 가치가 있죠. 그쵸? 나한테 선물 사줬잖아. 그럼 고마워해야죠. 하지만 봐봐. 보세요. You'd be pleased to receive the gift. 자, 여기가 주어고요. 이때 드는 would겠죠? would be 해서 너는 기쁠 거야. 자, 진짜로 받은 거 아니야. 그쵸? 추측이잖아. 그래서 would를 쓰고 있습니다. 너는 please. 여기가 보호가 됩니다. 기쁠 거야. 왜? To receive the gift. 선물을 받아서. 보시면 이거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뭡니까? 감정의 원인이죠?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중에 감정의 원인입니다. 너무 여기 땡겨서 썼다. 여기 앞으로 가자. 어디서 열린 거지? 여기죠.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에서 감정의 원인입니다. 기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죠. 내부는 이렇게 됩니다. 받아서 뭘요? 선물을 받아서 당신은 기쁠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you'd say thank you and mean it. 당신은 주어져 would say 말할 거예요 가 됩니다. 뭐라고? thank you라고 말할 거고 여기가 목적어. 그쵸? 그리고 you mean it 하면 여기랑 연결되죠? 이거 아예 동사로 외워버리세요. 이거가 첫 번째 동사고 이게 두 번째 동사. mean it은 아예 외워. 진심이야 라는 뜻이야. 그래서 너는 고맙다고 말할 거고 그건 진심일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I mean it 이렇게 얘기하면 나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관용 표현이에요.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너는 그렇겠죠. 고맙다고 말하고 그건 진심일 건데 하지만 his change of heart is not entirely satisfying. 그의 마음의 변화는 여기가 주어져 is not 아닐 겁니다. 뭐가 entirely satisfying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닐 겁니다. 되실까요? 자, 여기 satisfying입니다. 그의 마음의 변화는 자극이죠. 그것이 내 마음에 썩 그렇게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야. 선물 받아서 기쁘지만, 그쵸? 걔가 촉진제 안 맞았으면, 그쵸? 부스터, 제너러시티 부스터를 테이크 안 했으면 선물 안 사줬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봅시다.
according to 이 사람 이름 되게 어렵던데. 자, Zhezhubsky, an American philosopher, he is not really generous. 스키가 붙으면 폴란드 아니면 러시아인데요. 그쵸? 근데 미국으로 이민 갔나 봐. 가볼게요. According to Zhezhubsky, an American philosopher까지가 부사죠? 자, 그래서 미국인 철학자인 제저브스키에 따르면 이렇게 되네요. He is not really generous. 그는, 여기가 주어인데 이 그는 누구냐면 아까 뭐야? 일반적으로는 뭐? 스팅지한 친구. 되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전노인 그 친구는 is not이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실제로 관대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가 보호가 되죠. 되실까요? 자, when we praise someone's character, we use word for various virtues, generous, kind, courageous, etc.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부사절입니다. 우리가 주어가 되겠네요. praise, 칭찬할 때인데 뭐야? 동사 someone's character니까 여기가 목적어. 누군가의 뭐야? 성격을 칭찬할 때는 주절입니다. 우리는 주어 사용합니다. 뭐? 단어들인데 뭐야? 다양한 미덕에 대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로 덩어리를 묶어서 해주세요. 다양한 미덕을 위한 단어들이니까 다양한 미덕을 표현하는 데 쓰이는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되실까요? 자, 그래서 그런 단어로 지금 예시를 들고 있죠. generous, 관대하고, kind, 친절하고, courageous, 뭐야, 용기 있고, etc. 기타 등등.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아이고, 서서도 줘라. 끝나니까 이거 무릎 꺾여요. 자, 되실까요? 나머지 부사예요? 여기? 네. 아, 이거는 지금 그냥 단어의 나열이야. 콜론 찍고 나온 거야. various virtue에 대한 단어들로 예시를 든 거니까 그거 그냥 뭐로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어의 나열이에요. 넘어가 볼게요. A person who gives one gift isn't too generous. 자, 그럼 뭡니까? A person. 여기가 주어죠? 그럼 동사는 어디야? isn't가 동사야. generous가 보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관대한 게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입니까? who부터 뭐야? gift까지 묶어서 이렇게 되시고 여기가 주격관계대명사고 give가 동사죠. 얘가 목적어입니다. 선물 하나를 주는 사람이 관대한 것은 아니야 라는 얘기입니다. instead 대신에 이거 자체는 부사입니다. 대신에 generosity is a stable part of a person's moral identity 이렇게 나옵니다. An emotional habit that is part of who you are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보시면 관대함이라는 것은 여기가 주어져 is 입니다인데 뭐야? A stable part of a person's moral identity 여기가 전체가 보어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도덕적 정체성에 안정된 부분이라는 것이 관대함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정적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그런 기질이 발현된다는 뜻이야. 이해가 돼요? 변동이 없이 그 사람의 그런 기질이 발현되는 게 그래서 안정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되실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컴마 찍었죠. 이게 동격이야. 봐봐. 한 사람의 도덕적 정체성이 안정된 부분이란 게 뭐냐면 동격으로 들어갑니다. An emotional habit. 뭐야? 감정적인, 정서적인 습관이라는 겁니다. 라고 해서 동격으로 연결되죠. 그런데 뭐야? 정서적인 습관이란 게 뭐냐면 That is part of who you are. 이만큼이 가서 이 정서적 습관을 꾸밉니다. 주격관계대명사고 그 정서적 습관이라는 것은 입니다. 동사고요. Part of who you are. 여기가 보어인데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who you are가 뭐야? who you are. 결국 가져오는 아니 이거는 당신이라는 사람이야.
당신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거는 현재의 당신의 모습이라는 뜻도 있어요. 현재의 당신이라는 존재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과거의 당신은 뭐야? Who you were 이렇게 쓰시면 과거의 너 이렇게 됩니다. 알아두세요. 이건 그냥 관용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라는 사람의 일부분인 정서적인 습관이 당신이라는 한 사람의 도덕적 정체성에 안정된 부분, 그것이 바로 뭐야? 관대함이다. 되실까요? 이해돼요? 다음 보자. Thus, 그래서 virtues as opposed to non-typical impulse are the result of your personal history.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미덕이라는 것은 여기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입니다. 여기가 동사고요. The result of your personal history니까 당신의 개인적인 역사의 결과입니다. 여기가 보어예요.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살아온 그 역사 있죠. 그거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너의 성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들어간 건 뭐냐면 as opposed to 이렇게는요. 넘어간다. 자, 어떻게 외워왔어? 외웠죠? 뭐라고 외워? 뭐뭐와? 대조적으로. 뭐뭐와 대조적으로. 이거는 원래는요. as가 오시고요. 주어인 it. 그 다음에 is opposed to. virtues네요. 미안해요. R로 갈게요. 미안해. virtues니까 it이 아니잖아 그러면. 에이, 여기 미안해요. day로 가야 돼. 미안해. 왜 이러냐.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관용 표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쓰이는 이유는 여기가 여기가 이제 접속사 이거 잘 보이니? 네. 접속사로 쓰인 거고 접속사 뒤에 부사절의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된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관용으로 as opposed to 뭐뭐와 대조적으로인데 원래 기본적으로 적을 게 많다. be opposed to가 어디에 반대하다라는 뜻도 돼요. 그것도 알아둬야 돼요. 하면 이게 어디에 반대하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된다는 뜻이 있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부분은 이렇게 관용으로 삽입절로 외우셔도 되지만 삽입절로 이렇게 외우셔도 되지만 부사절로 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전형적인 충동. 비전형적인 충동이란 건 뭐야? 가끔 특이하게 나오는 충동이란 뜻입니다. 되실까요? 전형적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거고 non-typical이니까 비전형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가끔씩 하는, 그래서 가끔씩의 충동과 대조되어지는 이 미덕이라는 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이 쭉 살아오면서 닦아놓은 당신의 인성의 결과물이란 뜻이야. 되실까요? 이해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넘어가 보자. 넘어가도 돼? 내용 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보자. They are part of who you are as they are part of how your character was formed. 그러니까 다시 봐봐. 아까의 당신의 퍼스널 히스토리의 결과물이라는 말을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they가 여기에 they는 virtues, 미덕이죠. 그 미덕이라는 것은 여기가 주어입니다. 뭐입니까? part of who you are. 당신이라는 사람의 일부이며, 그리고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거 because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because 바꿔서 쓰면 since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하면서 여기서부터 부사절입니다. 뭐야? 그것들은 미덕이라는 것들은 입니다. 동사죠. Part of how your character was formed. 여기 부분이 보어가 되죠. 자, 내부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 미덕이라는 것들은 부분인데 뭐의 부분이야? How. 여기가 의문사. 그 다음에 your character 주어. 그 다음에 was가 동사. formed가 보어가 돼서 어떻게 당신의 특성, 당신의 성격이 형성되어졌는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미덕이라는 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의 일부입니다. 되실까요? 아까 한 문장 퍼스널 히스토리의 결과물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다시 푼 거야. 되시죠? 그 다음 볼게. Instant virtue is therefore impossible. 그러니까 순간적인 미덕, 일회적인 미덕이라는 것은 is 동사죠. Therefore는 그냥 부사입니다. 따라서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Popping a pill cannot make you a better person이니까 popping a pill은요. 팝이 원래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불쑥 튀어나가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알약 같은 걸 이렇게 그냥 던져서 먹는 거 있죠. 알약을 이렇게 확 던져서 먹는 거. 그러니까 알약도 이렇게 신중하게 먹는 것도 아니야. 그냥 대충 알약 입에 넣고 이렇게 먹는 거. 그렇게 해서 popping a pill, 그러니까 알약을 먹는다는 것이 이거 왜 여기로 갔어? 앞에서 우리가 친구가 수전도 친구가 제너러시티 부스터를 맞고 선물을 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약을 먹는 것이 cannot make, 만들 수는 없어요. 당신을 어떻게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목적 뭐가 되죠? 되실까요? 미덕이라는 것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을 가지는 거다. 이례적인 것은 미덕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되실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21번이 끝난 건가? 오케이. 이해는 다 되시죠? 잠깐 쉬었다가 22번 갈게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힘들다니까. 오늘 너 진짜 되게 심한데? 21번? 22번? 맞아, 너무 어려워. 자, 그래도 해야지 별 수 없다. 자, 가보자. Measurement a process of calculating values based on established theory니까, 자, 보시면, 측정이라는 것,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거 설명이 들어가죠. 측정이란 건 뭐냐면, 봐봐. 여기까지 먼저 잘라보세요. 값을 계산하는 과정이라는 뜻이야. 측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측정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뭔가를 이렇게 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값들을 어떤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 값들을 계산하는 과정이라는 게 측정이라는 거지. 측정이란 건 그냥 이렇게 재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과정이란 뜻이야. 그런데 뭐에 기반한, 봐봐. 이 based는 뭡니까? which 하고 a가 생략돼서 누굴 꾸며? based 이렇게 돼서 얘를 꾸미는 거야. be based on이 뭡니까? 오케이. 그래서 be based on이 뭐뭇을 기반하는 거니까 established theory니까 정립된 이론에 기반한 값들을 계산하는 과정, 그것이 측정이다 라는 뜻이야. 되시죠? 이게 메인이야. 알겠죠? 여기 이걸 머릿속에 넣고 가야 돼. 알겠죠? 그럼 보자. 요새 좀 어렵습니다. 자, to determine the mass of my bowling ball, I might put it onto a balance and compare it with the known mass such as the number of metal cubes each weighing 1, 10, or 100 grams. 이렇게 되죠.
문장은 긴데요. 여기 일단 잘라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입니다. 뭐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보시면 뭐야? determine이 동사고 the mass of my bowling ball 여기가 목적어. 그래서 내 볼링공의 무게를 질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라고 보셔도 돼요. determine 측정하다는 뜻이 있어. 측정하기 위해서 나는 주어 might put이니까 놓을 겁니다. 놓을지도 모릅니다. 뭐 is 그것이 뭐야? 내 볼링공이죠. 어디다가 onto a balance니까 여기가 첫 번째 동사가 되시고 onto a balance는 부사입니다. 근데 balance가 저울이에요. 라고 하는데 이 저울은 어떤 저울이냐면 왜 우리 어릴 때 과학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있고 그 사진으로 이렇게 그치 이런 거죠. 그래서 내 볼링공을 여기다 놓으면 여기다 놓을 거란 얘기죠.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야? 비교할 겁니다. 이거가 두 번째 동사죠. 뭘요? 볼링공을 되실까요? 뭐하고? with a known mass니까 질량을 알고 있는 것들하고 되실까요? 질량을 알고 있는 것들과 볼링공의 무게를 비교할 겁니다. 라는 얘기죠. 그럼 볼링공을 여기다 놨으면 볼링공이 여기다 들어왔죠? 그러면 뭐야? 여기다가 내가 질량을 아는 것들을 놓으면서 이게 수평이 되면 그 질량을 알게 되잖아. 그쵸?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 뭐 같은 거? 많은 메탈 큐브 같은 것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부사예요. 일단은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메탈 큐브 같은 건데 number로 부는 뜻이 뭐죠? 많은이죠. 한 번만 그냥 적어볼게요. 중요하니까. 많은, 그래서 많은 금속으로 된 정육면체들을 같은 그렇게 질량을 알고 있는 물건과 비교할 건데요. 보시면 여기 부분이 지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큐브인데 each는 각각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좀 지울게요. 언어브로브. 옆에다 쓸걸. 자, 그 다음 보시면 each 다음에 which 나 대 쓰시고 그 다음에 덴토스 which 대신에 대토가 아니에요. 그 위치예요? 이건 부사로 온 거야. 각각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뭐야? 아이고 이렇게 됩니다. 각각이 무게가 나가는 여기가 주어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 이렇게 되고요. 무게가 나가는데 얼마의 무게가 나가? 1g, 10g 그 다음에 100g 1g, 10g, 100g 무게가 나가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죠. 요 무게가 나가는 금속 큐브들 수많은 금속 큐브들 같은 질량을 아는 것과 비교를 할 겁니다. 라는 얘기죠. 되실까요? 그래서 올려놓잖아. 금속 큐브 이렇게 하나씩 올려놓으면서 100g이고 200g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실까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웨이가 돼요. 큐브 쓰니까.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things get much more complicated if I want to know the mass of distant stars. 그러니까 자, 상황은 사태들은 여기가 주어져 get 동사고요. much more complicated가 보어입니다.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질 겁니다. 라는 얘기죠. 되실까요? 자, 비교급 강조는 스틸 얼라 이분. 얘가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스타일, 그 순서가 안 맞으니까 내가 자꾸 틀린 것처럼 듣나 봐. 다 말했네요. 그쵸? much even still far. 그쵸? 다 알고 있죠? 적어볼게요. 순수가 뭔데요? 선생님은 much even still far. much even?
어? 순서를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순서를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게 입에 붙이기에 제일 편해서 이렇게 입에 붙여서 가르쳤어. Much even still farther. 됐네. 다 적으셨을까요? 네. 그럼 봐봐. 사태는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어떻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죠. 만약 내가 원한다면 여기가 동사 뭘요? To know the mass of a distant star. 여기가 목적어. 근데 보시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알기를 원한다면 여기가 동사고요. 뭘 알아요? 자, 질량인데 무엇의 질량? 먼 거리에 있는 별의 질량을 알기를 원한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가볼게요. How do I measure it? 어떻게 내가 측정하나요? 그것이 뭐야? 먼 거리에 있는 별의 질량을. 그쵸? 그럼 봅시다. 여기 이시 의미하는 건 뭐라고? 이시 의미하는 거 요거죠. 먼 거리에 있는 별의 질량. 그것이 이시 되겠습니다. 그럼 보자. We can logically say that measuring the mass of a star involves various theories. 그러니까 봐봐. 진짜로 측정할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주어 can lawfully say니까 대충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that 이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너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먼 거리에 있는 별의 무게를 어떻게 측정해? 그러면 여러분이 대충 진짜로 할 거 아니니까 대충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뭐라고? Measuring the mass of a star. 별의 질량을 측정하는 것은 포함해. 여기 동사 다양한 이론들을 포함해 라고 그냥 대충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대충 말할 때는 이렇지만 이거 실제적으로 하려고 하면 엄청나죠. 여기까지는 다 되시죠? 쉽게 왔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충 말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도 돼? 자, 그럼 봅시다. If we want to measure the mass of binary stars, we first determine the center of mass between the two stars, then their distance from that center, which we can then use together with a value for the period and a certain instance of Kepler's third law to calculate the mass. 이게 한 문장이에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자, 여기 부분이 이제 좀 어려울 건데, 보시면, 근데 이걸, 볼게요. 여기서부터 부사인데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일단, 여기까지가 부사절입니다. 되실까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주어, 원한다면인데 뭘요? Measure the mass of a binary star. 여기가 목적어고요. 내가 이거 찾아봤는데 binary star가 쌍성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의 별이 서로의 그 원심력과 그 질량 때문에 같이 어떤 별 주변을 공전하는 별들을 쌍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같이 공전하면서 돈대요. 이게 바이너리 스타고 이거가 아주 천문학적으로 중요하다는데 거기 이상까지는 나는 지식이 안 돼. 내가 찾아봤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문과, 이과 너네가 공부해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뭘 쓰냐면 쌍성의 질량을 측정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이건 지금 봐봐. 아까 볼링공 측정하는 거 얘기했죠. 그 다음에 먼 거리에 있는 별의 질량 측정하는 거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쌍성의 질량을 측정한 거 얘기했죠. 문제가 계속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얘기야. 될까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 측정하다 동사고 쌍성의 질량을 측정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되고 우리는 여기가 주어 그 다음 뭡니까? 우선 측정해야 됩니다. determine이 측정하다는 뜻이 있다고 했죠? 측정해야 됩니다. 뭘요? 자, center of mass니까 질량의 중심을 측정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죠. 근데 뭐 사이에 있는 between two stars니까 두 별 사이에 있는 질량의 중심을 측정해내야 됩니다. 라는 얘기죠. 되실까요? 중심값을. 그래서 여기가 목적어. 일단 이게 첫 번째 목적어. 되실까요?
자를 때는 여기서 한번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두 별 사이에 질량의 중심을 측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측정해야 되냐면, 그리고 나서 그들의 거리, 두 별 사이에 거리를 측정해야 됩니다. 근데 두 별이 어디서부터? 그 센터. 우리가 아까 정한 질량의 중심 있죠? 그 중심 센터로부터의 별들의 거리를 측정해야 됩니다. 되실까요? 쌍성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여기에 질량의 중심점이 있겠죠? 여기서부터 이 각 별들까지의 거리를 측정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야. 될까요? 그런데 요즘 왜 이렇게 길어졌냐면 which we can use 이건 안 넣어도 될 건데 그쵸?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can use 사용할 수 있는데 봐봐 then이 왔어. 그리고 여기 부분이 부사인데요.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중심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선행사거든요.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 which는 생략 가능하죠? 되실까요? 얘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봐봐. 먼저 질량의 중심을 측정해야 되지.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란 뜻이야. 먼저 질량의 중심을 측정하고 나서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중심점으로부터 별들의 거리를 측정해야 된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측정해야 그 다음에 거리를 측정할 수 있잖아. 그쵸? 이 얘기 한 거고. 자, 측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together with a value for the period and certain instance of Kepler third law. 여기 부분이 이제 부사로 가시면 되죠. 여기까지가 부사. together with 외웠죠? together with는 안 나왔었나? 뭐뭐와 함께, 뭐뭐에 더하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거 적어놓자 그러면. 요거 아예 같이 쓰여요. together with 하면 뭐뭐와 함께 뭐뭐에 더하여. 그럼 지금 두 개 측정했잖아. 그쵸? 근데 거기다가 뭐까지 더하는 거냐면 보시면 with a value for 여기 하나로 공전 주기에 대한 값 되시죠? 그리고 어떤 케플러 3법칙의 예시와 함께 이거를 측정해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질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조용법의 목적. 되실까요? 케플러 제3법칙이 왜 나오냐면 케플러 제3법칙은 내가 했는데 공부했어. 여기 적어놨다. 자,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말로 적어드릴게요. 케플러 제3법칙의 내용이 뭐냐면 행성의 공전주기 행성의 공전주기의 제곱은 이게 정반경? 행성과 태양 사이에 행성과 태양 사이에 거리에 반비례한대요. 뭔가 해주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왜 케플러 제3법칙의 예시가 필요하냐 이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봐봐. 우리가 지구 이거 내 진짜 나 이걸 왜 나 설명해야 돼? 그래도 여러분 이해해야 되니까 설명하자. 자, 그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이걸로 해보자. 자, 지구가 있잖아요. 우리 지구가 있죠. 태양이 여기 있어. 나 진짜 머리 터진다. 자, 지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구의 공전 주기를 알죠? 네. 그리고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알잖아? 그러면 이 예시를 통해서 수금, 화죠? 화성의 공전 주기를 알 수 있거나
화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의 공전주기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알면 요 예시를 기준으로 얘의 공전주기를 알잖아? 그러면 얘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얘랑 비교해서 얘를 알아낸다는 뜻이야.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공전주기의 값과 되실까요? 그리고 케플러 제3법칙의 예시를 어떤 예시와 함께 더해져서 이 질량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되실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의 예시가 있어야 이 다음 거의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요? 얘가 이만큼이니까 비례식으로 안다는 얘기지. 비례식. 수학에서 비례식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케플러 제3법칙의 예시가 필요하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전주기 얘기가 나온 게 이 얘기예요. 되실까요? 나의 그 부족한 과학 지식으로는 여기까지. 되시겠죠? 이해는 되시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넘어간다. 다음 봅시다.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라는 뜻이죠. 눈 뜨시고. 다른 말로니까 여기 부사인데 즉이란 뜻이죠? 같은 말 누구 있어요? 다른 말로. 즉. in short 좋아. in short. 그 다음 또. 왜 위쪽에 쓰면 이상하게 안 써지지? 교과서에 나왔는데. 또요. 교과서에 나왔고. short인데 이상하게 써서 알을 안 썼어. 교과서에 나온 게 뭔데? 얘기해봐. 힌트 주세요. 힌트. 교과서에 나온 게 in other words인데? 이해 안 되는데. 근데 in short 말고 또 뭐 있었어? 힌트 즉이요. 힌트 에스포쇼크. 아니에요. T로 시작해. T요? 따라서인데요. 어떻게 대화풀도 안 되는 거야? 야, 이거 특이하다고 외우라고 했잖아. That is. 얘네가 다 즉. 다시 말해서. 적을게요. 보고 계시지만 마시고. 아니 너무 졸리니까 적어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까먹어요. 그냥 보고 있게 되죠? 원래 그래. 멍해지는 거. 이렇게. 월드까지가 즉이야? In other words, 다른 말로니까 즉. 이런 뜻이고요. 그거 that is. 이렇게 나오고, 저 that is는 나온 다음에 그냥 컴마가 찍혀 있어요. 그러면 아실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다른 말로는, 봐봐. In order to measure the star mass니까 별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까지가 부사적 용법의 목적. 자, 측정하다가 동사, 별의 질량, 목적어. 별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가 주어, 이제 본주어 나왔죠? measure, 측정해야 됩니다. 뭘요? other quantities and use those values. 이렇게 되죠. 여기 첫 번째 동사네. 다른 수량들을 측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측정된 수치들을 그 값들을 사용해야 된니다. 라는 얘기죠. 뭐뭐에 뭐라고? together with 뭐뭐에 함께. 뭐뭐와 함께 말고 뭐뭐에 더하여 뭐에 더해서 여기까지서부터 여기까지가 일단 부사인데 뭐에 대해서 어떠한 방정식에 더해서 그러니까 아까 방정식을 대신한 게 뭐였어? 케플러 제3법칙이지. 될까요?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고 있는 거야. 똑같이 말하고 있어. 그래서 구조도 비슷한 거야. 어떤 방정식에 더해서 다른 수치들을 측정하고 그리고 그 값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요? 질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 아까 문장을 좀 더 쉽게 푼 겁니다. 그쵸? 아까도 질량 중간, The center of mass니까 질량의 중점을 일단 측정하고 그 중점에서부터 두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걸 사용해서 방정식에 더해가지고 케플러 제3법칙과 공전주기를 넣어서 질량을 계산한다고 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봅시다. 넘어가도 돼? 서은아?
Measurement is not a simple, unmediated estimation of independently existing properties, but a determination of a certain magnitude before the background of a number of accepted theories. 마지막 문장이죠? 마지막 문장인가요? 이제 끝나요. 이제 끝나요. 문제는 이게 한 문장이네요. 문장이 다 길어요. 그러니까. 자, 근데 이 문장을 관통하는 핵심은 누구냐면, 누구야? 뭐예요? not, but. 뭐야? 그렇지, not의 법이야. 이 문장의 핵심은 not의 법입니다. A가 아니라 B인, 이런 뜻이에요. 의미가 다르네요. A가 아니라 B이라고. A가 아니라 B라고. not에, A가 not에 붙었잖아. 그래서 볼게요. 어떤 특정이라는 것은 is가 동사죠. 그 다음에 not A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보어고요. but 뒤에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의, 이것도 보어인데요. 뭐를 표시하나? 이걸로 표시하자. 여기가 A 부분. 그리고 but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이 다 B죠. 길다. 어디다 B를 적어줘야 되나?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해볼게요. 그래서 특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단순하고, 자, 보이시죠? 단순하고, 매개체가 없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특성들의 추산이 아니라. 되실까요? 자, 특정이라는 것은 단순하고 매개체가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값들의 추정이 아니라. 되세요? 그것은, 특정이라는 것은, 여기도 determination 측정인데, 측정입니다. 어떠한 범위의 측정인데요. Before the background of a number of accepted theories니까, 수많은 이미 받아들여진 이론들을 배경으로 해서 그 앞에서 어떤 규모를 결정하는 그건 것입니다. 특정은. 되실까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자르시면 간단할 거야. 느낌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그냥 갖다 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온 거야. unmediated니까 매개체가 없이 그냥 이렇게 줄자를 때 가서 재는 이런 것이 측정이 아니야. 독립적으로 그냥 존재하는 어떤 값어치들을 매개체도 없이 그냥 가서 이렇게 재는 것이 측정이 아니라 뭡니까? 이미 확립된 수많은 이론들을 배경으로 해서 그 배경에서 나온 수치들을 어떤 규모로 측정해내는 것이 그것이 measurement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시죠? 생각보다 내용이 안 어렵네요. 그쵸? 케플러 계산법칙을 조금 이해하고 나니까 그런 대로 할만하죠. 되실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니요. 안 돼요. 자, 23번? 10분 남았어요. 10분 내에 할 수 있지 않을까? 10분. 사실 지금 상태로 들어가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우리 막 급하면 전에 막 10시 20분까지 하고 그랬어. 많이 급해. 10시 20분까지 하면 슬플 것 같아요. 눈물 날 것 같아? 네. 아우, 가끔 고등학생은 울면서 공부도 해봐야지. 강아지가 지금 야,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많아. 일요일 날 응. 해요. 일요일에 단어 시험을 미리 봐오면 안 돼요. 그럼 너무 좋지. 미리 집에서 봐오고 바로 오자마자 수업하면 안 돼요. 질문만 받고. 저기 핸드폰 하고 있는 친구, 이제 핸드폰 어떻게 해? 부셔? 선생님이 부실까요? 끝났어요. 아니었어요. 아직 수업 시간이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이상한 진짜. 아니 일요일에 단어를 미리 집에서 봐오면 안 돼요.
그러면 봐봐. 헤이. 여러분, 그러면 봐봐. 단어를 미리 봐갖고 오세요. 23, 23 오늘 민선 봤지? 민선. 25는 안 들어가. 29, 23, 24, 29, 30. 그리고 오답으로 질문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단어 외워갖고 오시고요. 질문 받고 근데 그래도 오래 걸릴 거야.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보다 그냥 우리 일요일이니까. 너 일요일이 무슨 마법의 시간이니? 그렇게 하시고 단어 외워 오시고요. 잠깐 그럼 봐봐. 오늘 나간 부분 20번, 21번, 22번 해석하시고 어법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쵸? 그리고 지금 교과서 순서별 이제 다 끝나야 돼요. 그리고 변형 문제 각과별로 봐봐. 3가 빼고 1과 2가는 변형 문제가 20문제 이상씩은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시험에 맞출 수 있어. 다시 정리할게요. 1, 2, 3가는 순서별이 다 끝나야 되고 1, 2가는 변형 문제 20문제 이상은 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모의고사 들어간 거 20번, 21번, 22번에 어법 선택하고 해석해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23번, 24번, 29번, 30번까지 단어 시험 봐갖고 오십니다. 되실까요? 여기까지. 이 영상 오늘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 좀 자고 오세요.